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네. 먼저 오늘의 히든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목표가 도달한 히든카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던 그 종목이죠. 진짜 빨리 도달한 거 맞아요.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말씀하신 거 어제부터 굉장히 핫했던 바로 그 종목. 그겁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27만 원, 28만 원에 저희 매수가 잡아주시면서 목표가 32만 원 체크해 주셨었는데요.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도 그 상승세 계속 속 이어가면서 최고가 33만 5천 원까지 뚫고 올라갔거든요. 수익률 무려 19%의 수익률을 단 일주일 만에 이뤄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약품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갈까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종가가 29만이었어요. 저는 이제 매수가를 이제 현재가를 주로 주거든요. 근데 네. 그날은 28만 원을 줬어요. 맞아요. 27만 9천 찍고 갔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정확하네. 원래 이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에서 손절가 사이에 보고 분할로 사시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길게 보고 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을 손절 안 해도 될 영역에 주로 드리거든요. 본전할 수 있는 주식들. 그러면 네. 제가 바이오주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HLB를 뭐 100배 간다고 모집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진이라는 건 펩타이드가 한 개 했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왜 바이오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약이 세계적으로 난리 났죠. 실적이 받쳐주는 거예요. 네. 일라이 릴리 회사도 60%, 6배인가 60% 증가되는 막 실적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1, 2등에 관련된 기업들이 유럽 시가총 1등도 지금 비만 치료제 회사고, 자, 그러면 미국,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 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주도를 할 거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에 가장 빨리 신약을 언제 아니면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는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표가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32만 원 단기적으로는 이 시간을 단기적으로 잡아드렸는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결국은 33만 원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좌측에 보면 요 32만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종가로 돌파하고 있으니까 주봉상으로 그러면 다음 타까지 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워낙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상 격점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48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고 네. 제가 모닝인사이트는 좀 1년 보고 하니까 거기서는 내일 아침에 한 것은 48만 드릴 거예요. 단기는 32만 드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오주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항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비만 치료제만 해야 된다. 지금 요것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 관련된 펩토렌가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빠진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의 주도는 요 두 비만 치료제만 보셔야 된다. 바이오는 네. 이렇게 보고 보유하시고요. 손절가는 한 30만 원 드릴 테니까 지지만 되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조금 더 멀리 보겠습니다. 목표가도 많이 높여 잡아드렸으니까요. 네.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오늘의 히든카드를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든카드 먼저 키워드부터 공개할까요? 중국 소비 부양 수혜주. 네, 앞서서 잠깐 네. 힌트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중국이 7월 CPI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0.3%입니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0.3%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네. 21년도 코로나 시대 말고 처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근원 CPI도 보면 0%입니다. 지금 0%대가 계속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이너스에 계속 너무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네. 제2의 일본이 20년 일본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20년 가고 벌써 10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다 경제적으로. 네.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지금 강제적으로 성장 안 하고 있거든, 안 시키고 있거든. 그러면 내수 소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올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소비 부양할 수 있는 빠른 방법들은 먹는 거 지원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관광도 시키고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오고 밖으로 내보는 거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내, 중국 국내로 아. 해외 관광들이 많이 들어와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보면 침체 장기적 코츠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 부양이다. 중국은 지금 그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 한국, 일본 단체 관광 허용했는데 가장 늦게 뭐 했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쨌든 네, 맥락에서 그래서 봐야겠네요. 중국에 가는 사람, 우리나라, 일본 사람 많아요. 또 일본의 해외 관광객 중에서도 일본에 들어가는 거 중국 사람들이 한 3분의 1 되거든요. 네. 중국도 과거에 보니까 일본에 중국 들어왔을 때 한 16조 막 이렇게 경제 효과겠죠. 우리나라도 사드 피해가 한 30조 가까이 된다던데 네. 뭐 그러면 이제 자유화되고 되면 최소한 뭐 한 1, 20조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사는 회복이 조금 뭐 이제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멘텀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회복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이 가운데 후보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히든카드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6가지 후보 종목 들어옵니다. 바로 뒤집어 볼까요? 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그리고 토니모닐까지 또 아무래도 화장품 종목들도 그렇죠. 많이 들어와 네, 있고요. GK일이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 또 오늘 시장에서 워낙에 좀 두각을 나타냈었던 종목들 그렇죠. 들어와 네.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이죠?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를 살펴볼까요? 호텔 신라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틀리셨습니다. 예. 왜 아모레지를 과거에 호텔 신라 했다가 네. 산절가 당했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군요. 근데 결국은 네.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한 방에 시간이 올라오잖아요. 필요할 뿐인데 오늘 이렇게 아모레지는요? 화장품 관련된 주식, 중국 네. 소비 관련된 주식이 15개가 상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모레지도 상승률이 아주 높아요. 20%. 그렇게 네. 대형주 중에는 아모레지가 거의 뭐 GK 뭐 이렇게 하고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원스럽게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기관들 수급도 있고 그래서 이 아모레지는 현재 매출액은 작년하고 비슷해 0.4% 늘고 근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 117억 얼마 안 되지만 흑자 전환 아까 컬리오란 이런 것도 뭐 60억 이렇게 이익 났는데 네. 이 초대형 회사가 117억이니까 이익이 그렇게 별로 안 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대형사들이 겨우겨우 이제 구조조정 해가지고 겨우 흑자로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이 윤조 에센스라든지 자음생 요게 이제 젊은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뭐 설화수도 있고 있는데 조금 어른들 나이대가 있어요. 좀 그죠? 있으시죠. 설화수도 어머님, 마찬가지고. 어머님들, 예. 그래가지고 신제품을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야만 성장하는 거죠. 네. 잘못하면 계속 고쳐가 되거든요. 맞아요. 어른들 화장품이다 생각하면 안 팔린 거죠. 요즘 소비는 애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젊은 신규 고객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 보고요. 중국 외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된 지금 이제 해외 매출 한 40%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절반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해외 매출. 그러면 중국 외 해외 매출이 이제 이익이 막 좋아지고 중국은 이미 그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사드 네. 피해로.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도 해외 매출이 국내 이익률과 비슷하게 와 있는 상태예요. 다변화가 잘 됐네요. 그러니까 다 이제 다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다 해서 그래서 영업이익도 우상향을 성공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 바닥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사면 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34,800원인데요. 네. 33,000원 정도 내외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2,000원 정도 드리고 손절가 3만 원 드리고요. 아까 제가 화장품 관련 좀 뭐 질러야 된다고 했는데요. 리스크가 별로 없는 구간이다. 아, 그렇군요. 바닥권입니다. 월봉상을 보면 완전 바닥이에요. 과거에 뭐 400돌로 갔던 주식이 화장품 시대에. 그렇군요. 네. 이번에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화장품 대형주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화장품 이제 바닥이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히든카드로 아모레지 콕 집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